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이 나오게 됩니다.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마르크스죠. 정치 역사 같은 거 할 계획은 없지만 마르크스가 지금 마르크스가 했던 것들 중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도 분명히 있고 전 세계 경제 역사적으로 미친 게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진짜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두 갈래로 분류했어요. 첫 번째로는 생산물이랑 생산수단으로 구분했어요. 생산물과 생산수단. 자, 생산물은 언젠가 없어져 버린다. 그래서 감가상각비 개념도 나오게 되고요. 자본론 하면 합격하시고 나중에 수습 끝나고 시간이 언젠간 될 거예요. 5년 정도. 죄송합니다. 그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생산물에 대해서는, 그러니까 이 이전 걸 얘기 드리면, 교양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, 인류의 역사는 폭력으로 인해서 혁명의 역사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. 그래서 옛날에 부족국가 단위부터, 그 다음에 부족국가 단위일 때, 그리고 국가 단위일 때, 그리고 지금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, 이제 자본주의의 끝이 도래했다 이거지. 그래서 저 돼지 같은 자본가들을 혁명 폭력적인 수단으로 인해서 갈아엎어야 되고 이 계급화를 없애야 된다 요거예요. 계급주의 얘기 나오는데 유물론적 사고만 이렇게 나오는데 됐고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생산수단의 사유화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야. 대표적인 생산수단이 뭐가 있죠? 뭐 기계, 뭐 공장 이런 거 있죠. 다 필요 없고 이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토지. 땅을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계급 간의 투쟁이 생기게 된다 이거예요.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언젠가 없어지지만 얘는 영속성을 띠게 된다. 그래서 평생 간다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 사유화된 거는 분배가 되지가 않는다. 그래서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는 게 아니라 공유화를 하자.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겁니다. 공동생산, 공산주의가 나오게 돼요. 자, 그러면 요것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마르크스는 차익지대론 1, 요거를 차익지대론 1이라고 해서 그대로 갖고 오게 돼요. 차익지대론 1, 그 다음에 지가 차익지대론 2를 만들어요. 무엇이냐면 자본적 지출이나 계량비에 의하여 아까 말한 생산성이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. 열등지를 계량화시키면 우등지보다 더 좋아할 수 있다.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걸 넣어서 조금 수정을 하게 돼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절대지대론. 절대지대론을 갖고 오게 돼서 어떻게 하냐면 마르크스 대부분의 논리는 리카르도의 대부분의 논리는 맞다. 근데 한계시 있죠. 조방적 한계. 한계시는 있을 수가 없다. 왜냐면 이 세상에 빵원인 땅값은 없다. 이거예요. 잘 생각해보면 생산성이 0인 토지 같은 경우는 땅값이 0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살면서 지구에 0원인 토지가 있나요? 없어요. 주면 받아 먹을걸? 극히 예외적인 거 빼고 지하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한 2천만 원 드는데 땅값이 빵원이에요. 그러면 마이너스 2천만 원 되겠죠? 이런 극한의 예외를 빼고는 0원인 토지는 없다 이거예요. 그러면 생산성이 0인데 왜 토지에는 땅값이라는 게 있을까? 하면 바로 소유권 때문이라는 거죠. 그래서 토지를 소유권 가격이라고 봤어요. 그렇죠? 그래서 리카르도는 땅값을 결국 효용이라고 봤고, 그다음에 마르크스 같은 경우 땅값을 이제 소유권 또는 법이나 제도에 의한 가격이라고 봤어요. 왜 큰 차이예요?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영속성이라는 걸 갖고 오게 돼서 구분해서 본 거예요. 또 진지해진다. 자, 근데 땅도 영속적일까요? 이론상으로는 언젠간 지구도 폭발하지 않을까요? 그죠? 네, 우리가 보는 거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는 한 땅은 영속하다 이거죠.
자,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, 뭐 영상을 보신 분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, 보통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? 이제 반지, 프로포즈 할 때 주잖아요. 역사상 가장 성공한 캐치프라이즈, 다이아몬드 is forever. 그죠? 다이아몬드 반지를 꽂아준단 말이에요. 근데 나는, 진짜 난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. 하면, 등기 필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. 생각해봐요. 이제 프로포즈 받는데, 다이아몬드를 받는 수도 있는데, 남편 될 사람이 프로포즈 할 때, 다이아몬드가 아니라,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, 내 평가사인데, 좋아 보이는 땅 등기 필증 사왔어. 뭐가 더 간지나요? 뭐겠어요? 그래서, 다이아몬드 이즈 포레버보다는 이제 랜드 이즈 포레버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제, 다이아몬드는 석탄의 그것과 비슷하지만, 이 3장짜리 등기 필증은 심지어 내가 6억으로 맞춰왔어.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야. 그래서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어. 네가 이거 도장 찍으면 6억짜리 비과세로 가져갈 수 있어. 얼마나 멋있어. 그래서 이거를 마르크스는 알았던 거지. 땅 영속하다는 사실을. 그래서 소유권 가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진짜 프로포즈 할 때 저 같으면 평가 따져가지고 더 멋있는 건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 줄 때 나는 이제 내가 여자라면 내가 평가사인데 땅 자리 알아봤어 하고 자기가 가져와 이거 등기 필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아파트라도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가격으로 넘어가는 요 루트. 그래서 아담 스미스부터 리카르도랑 마르크스까지 넘어온 요 루트. 요걸 알고 이제 지대로는 보면 조금 더 좀 쉬워집니다.